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줌이 박은수 여사의 희끗한 머리칼 위로 내려앉았다. 68.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20해가 훌쩍 넘었고 하나뿐인 딸 지연도 결혼해 품을 떠난 지 오래였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의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홀로 시간의 덮개를 견디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틀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은수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젊었을 적 시장 한 귀퉁이에서 악착같이 옷장사를 하며 딸을 키워냈던 억척스러움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만 남아있었다. 지금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연금 몇 푼과 가끔 딸이 붙여주는 용돈,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뿐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써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시고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얼마 전 딸 지연이 건네준 스마트폰은 은수에게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다. 복잡한 기능들은 손에 익지 않았고 작은 화면 속 글씨는 돋보기를 껴도 흐릿했다. 그래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20살 남짓한 강사 김민준의 도움으로 더듬더듬 자판을 치는 법을 배웠고 솔잎향기라는 어색한 대화명으로 생전 처음 채팅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로건이라는 남자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료함을 달래려 채팅 앱을 둘러보던 중 아름다운 한국의 저녁 노을을 닮은 분께 말을 걸어도 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지적인 인상의 서양인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신중반의 싱글이라고 소개했다. 어딘가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중함과 따뜻함이 은수의 마음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혼잣말을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로건은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다. 은수가 젊은 시절 즐겨 읽었다던 윤동주의 시를 언급하며 감성을 자극했고 그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다. 은수 씨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한 봄볕의 향기가 나는군요. 그런 간지러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단비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다정하게 불러주던 은수야 하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리는 듯도 했다. 로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처럼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은수 씨의 응원이 있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는 은수의 하루를 기다림과 설렘으로 채웠다. 그녀는 로건에게 답장을 보내기 위해 돋보기를 고쳐 쓰고 더듬거리며 자판을 눌렀다. 손녀에게 물어 이모티콘 사용하는 법도 배웠다. 솔잎향기라는 대화명도 로건이 은수 씨에게서는 맑고 깨끗한 솔잎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준 뒤부터는 꽤 마음에 들었다. 어느덧 은수는 로건과의 대화를 유일한 낙으로 삼게 되었다. 적막한 집안에서 홀로 밥을 먹을 때도 무료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도 문득문득 로건의 메시지가 기다려졌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고 때로는 젊은 시절의 설렘을 안겨주는 연인 같기도 했다. 사실은 저도 아내와 사별한 지 꽤 되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곁을 떠났고 가끔 밀려드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로건이 자신의 처지를 은수와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때 은수는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그 순간 그동안 막연하게 쌓아왔던 로건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곧 한국에 올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은수와 함께 거닐고 싶다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먹고 싶다고 했다. 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수 씨,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제 하나뿐인 조카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송금에 문제가 생겼어요.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다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조카를 살려주세요. 메시지 끝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0만 원.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곧이어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뿐인 조카라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로건의 얼굴이 떠올랐다. 걱정 말아요, 로건 씨.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비상금 통장이었다. 언젠가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창구 직원 앞에서 통장을 내밀 때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괜찮을까?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로건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로건에게 보내자 그는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수 씨는 나의 천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어쩐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로건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사업상 위기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은수 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세금 문제로 추가 금액이 발생했어요.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될까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옆집안 은수 씨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항상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달콤한 약속이 함께했다. 은수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거절하기도 했지만 로건의 눈물 섞인 호소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적금 통장을 깨고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로건과의 채팅창은 점점 더 애틋한 말들로 채워졌다. 그는 은수를 나의 마지막 사랑, 나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은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는 로건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기도 했다. 평소에는 시장 좌판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망설였던 그녀였지만 로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다. 그가 좋아한다는 파란색 스웨터도 샀고 그에게 줄 넥타이도 골랐다.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스웨터를 입어보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로건과의 재회를 그리는 것은 그녀의 은밀한 행복이었다. 딸 지연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지연이 물을 때마다 은수는 그냥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며 얼버무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로건의 달콤한 메시지를 받으면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연이 친정에 들렀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은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어머니가 요즘 부쩍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것이 이상해 무심코 화면을 넘겨보다가 로건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나의 사랑,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소 같은 낯뜨거운 말들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장에서 최근 몇 달간 큰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사실까지 확인하자 지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이 돈들은 다 뭐고?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수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인데 잠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것도 얼굴도 한 번 안 본 외국인한테? 엄마, 제정신이야? 지연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진심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몰라. 은수는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며 로건을 두둔했다. 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켰다는 수치심과 로건을 의심하는 딸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격한 감정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야. 요즘 그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 아니야, 로건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구나. 모녀 사이에는 평생 처음으로 높은 벽이 세워졌다. 지연은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고 은수는 딸이 자신의 유일한 행복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어머니 집을 찾는 발길을 뜸하게 했고 은수는 더욱더 로건에게 의지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강사 김민주는 요즘 들어 부쩍 로건 이야기만 하는 은수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우리 로건 씨가 그러는데 로건 씨가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은수가 보여주는 로건의 프로필 사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잡지에서 오려낸 모델 사진 같기도 했다. 민주는 은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로건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로건의 사진은 해외 유명 시니어 모델의 화보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수업 시간 민주는 조심스럽게 은수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혹시 로건 씨하고 영상 통화 같은 거 해보셨어요?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이가 사업 때문에 워낙 바빠서 그래도 매일 사진은 보내죠. 그렇군요. 저 어르신,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요즘 인터넷에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로건 씨가 보내준 사진, 혹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민준의 말에 은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김 선생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로건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아요? 은수는 버럭 화를 내고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버렸다. 민주는 착잡한 표정으로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여론과의 채팅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의 달콤한 말들, 사랑의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다음 날 은수는 큰 결심을 하고 로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로건 씨, 우리 영상 통화 한번 해요. 당신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로건에게서는 한참 만에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나의 은수. 지금은 회의 중이라 영상 통화가 어려워요. 대신 오늘 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는 또다시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은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뒤 은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로건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혹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가족분들께 인사드리고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로건은 이번에도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가족들은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연락이 어려워요. 은수 씨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수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로건의 달콤한 말에 매달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너무 깊은 감정을 쏟아부었기에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연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민준과 다시 연락한 지연은 그로부터 로건의 사진이 도용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연은 민준과 함께 로건의 실체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민준은 로건이 은수에게 알려준 사업체 이름이나 주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지연은 은수가 로건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를 은행에 문의해보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스캐머들은 워낙 치밀해서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수는 더욱 초조해졌다. 로건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의 금전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은수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돈만 해결되면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로건은 거의 울먹이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이번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은수는 절망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 남은 돈이 없었다. 하지만 로건의 애원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생 한 번도 손 벌려본 적 없던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연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지연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민준도 함께였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아니 이 사기꾼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연이 내민 서류에는 로건이 은수에게 보냈던 자신의 회사라는 건물의 사진과 실제 유명 건축회사의 홍보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진이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은수가 로건에게 송금했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정황과 동일한 사진과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로건, 혹은 로건을 사칭한 다른 스캐머들의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알아낸 결과였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로건의 다정한 눈빛, 감미로운 목소리, 애틋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은수는 울부짖으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외로움이 빚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것이다. 지연은 오열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은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남편과 사별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는 슬픔 속에서도 딸을 키워야 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농락당했다는 배신감과 수치심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따뜻한 죽을 쑤어다 드리고 억지로라도 한술 뜨게 했다. 밤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잠이 들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연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민준도 틈틈이 은수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은수에게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원단체 정보를 알려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려 노력했다. 어르신, 이건 결코 어르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준의 따뜻한 위로에 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고통의 시간은 더디게나마 흘러갔다. 은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문득문득 로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지는 않았다. 지연이 가져다주는 책을 읽기도 하고 민준의 권유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오후 은수는 복지관 휴게실에서 우연히 다른 할머니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한 할머니가 최근 외국인에게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로건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었다. 은수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